그리고 네. 또 하나 검찰 이슈인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건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걸러집니다. 네. 맞아요. 되지. 그게 청문회 기능이에요. 기능이야. 청문회 기능입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검찰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정신 못 차렸어요. 국힘 소속인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이름을 밝히세요. 본인이 이종배. 관종이기 때문에. 이종배. 서울시 많이 의원. 했어요. 이런 거. 저도 많이 당했었어요. 이 사람이 19일 날 김민석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19일에 19일에 근데 중앙지검이 바로 그 다음 날인 20일에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했어요. 와. 바로 다음 날에. 자, 이렇게 바로 다음 날에 배당하자마자 국민의힘은 아니 총리 후보자가 피의자인 경우는 처음 본다. 피의자를 붙인다는 그리고 거죠. 막 때려요. 그러자 또 보수 언론에서는 그걸 또 받았어요. 그러자 또 방송 나오는 보수 논객들은 보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또 그걸 때려요. 전형적이죠. 이 선순환 구조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민석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국민의힘에서도 주진애 의원이 혼자 나서가지고 네. 본인에 관한 오히려 잘못된 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다 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별로 탐탁치 않게 본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경으로 지적하는 게 주진우도 지금 이 출마 전에 법률 보좌관을 했었고 법률비서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본인이 윤석열 그리고 저와 누구보다도 가깝게 검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자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만큼 주진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까지 보이는데 네. 거기에 검찰이 고발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힘을 실어준 거예요. 바로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검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최초의 피의자 총리 후보 최초로 하지 않나. 수사를 사건 배당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최초지. 피의자. 그러니까 최초지. 아, 이거 잘 근데-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재산 형성 과정에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당도 그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네. 수사 안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한덕수가 자기 카드 10원도 안 쓰지 않았었나요? 맞아. 아, 갑자기 생각나네. 한문과 거기다가 법카 인생.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을 자기가 물려받은 다음에 3억 2천인가 산 다음에 그걸 아마 외국계 기업이 네. 6억 8천에 선금을 받고 맞아요. 맞아. 장인 네. 거예요. 장인. 그리고 장인한테 받은 거. 장인. 근데 그다음에 그 외국 업체가 아마 국가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거예요. 맞아. 네. 그럼 뭐 너무 있었어. 이상하잖아요. 너무 그게. 이상하지. 근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 미국 정유회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두 건이나 있어요. 정유회사 됐어. 하나는 정유회사, AT&T. 하나는 그 통신사. 통신사. 네. 이런 쪽에 하필이면 한덕수 씨가 이 증여받은 장인한테 증여받은 집을 그렇게 빌려서 씁니다. 그 윤석열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삼성한테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너무 빌런들이 많이 등장해. 1번 지금 검찰 등장했죠. 그다음에 이종배 이 양반은 소위 그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법세련인가 해가지고 2019년부터 한 해 20-30건 이상씩을 막 고소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22년에 서울시의원이 됩니다. 네. 비례로. 네. 그때부터 고소고발한 것도 지금 보면 68건 2025년까지 개인이 시의원 역할을 안 시의원 하고 역할을 안 고소고발을 하고 하고 있어. 고소고발.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 받아서 고소고발해요. 아니, 저도 저는, 고소고발 당했고요. 아니, 저는 뭐 이종배 시의원 뭐 정치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뭐 그거. 아니, 정치인이 아니고 전문 고발꾼.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나는 근데 검찰이 여기에 다음 날. 하는 짓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완벽한 공격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개입 아닙니까 이거? 그게 이제 2019년부터 들인 버릇이죠. 조국 전 대표. 아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때. 와. 그때 전 장관 때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는데 예. 와 이건 너무 중간에 열받네. 정회를 하더라고요.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근데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놓고.
근데 자정이 될 무렵에 딱 기소가 되는 거예요. 정경심 아, 기소.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소환 조사도 안 했거든요.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법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간 끌다 나와가지고 조국 후보한테 묻습니다. 부인 기소되면 장관 자리 장관직 할 거냐? 물러날 거냐? 와. 계속 다 물어봐요. 먹었어요. 그러고서 몇 분 있다가 그래요. 얼마 있다가 자정 기소가 직전에 되는 기소가 된 거예요. 거예요. 짜고 치는 거네. 그 짜고 그거. 친 거 아니야 그거? 아 그때 정말 황당했어요. 청문회였어요. 제가 청문위원인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더니만 뜬금없이 던지더니만 갑자기 정회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회하고 진행을 안 시키냐? 빨리 진행하고 끝을 내든지 아니면 진짜 계속 할 거면 차수 변결해서 다음 날까지 넘어가는 걸로 하든지 둘 다 안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더니만 딱 기소를 하고 바로 속결 하는 거예요. 두 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그때 그거를 못 잊어서 또 까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게 연성 쿠데타다. 네. 수사권을 남용한 연성 쿠데타다라고 그 성격 규정을 저는 했었는데 네. 아직 그 버릇 못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어도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일부 검사들은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아. 발목 잡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서 어떻게든 자기네들 살 국리를 한다. 아직도 예, 왜냐하면은 저런 식으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상태에서 개혁을 시작하면은 이거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프레임 씌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예요. 어떤 방편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씨알도 안 이제 먹힙니다, 그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800 7070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지. 44초인가 44초. 아, 44초. 예, 44초. 7070하고 당시 법률 비서관 주진우하고 그때 이첩하기 직전에 전화 통화 44초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최혜병 특검 법안 올라왔을 때 반대 토론을 이렇게 했어요.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제가 또 목소리가 크니까 800 7070 누구랑 전화했어? 잘하셨네. 움찔. 움찔하지. 예, 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 더 붙였죠. 전화한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아, 좋았다. 질문 좋아.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답변 안 하죠. 답변 모르는 못했어요? 척하는 거지 네. 모르는 척. 그리고- 아니 근데 그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주진우를 비롯한 많은 검찰 출신들이 예전에 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전화 엄청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진우입니다.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수종, 김영준, 박재벌, 막 이래서, 박재벌 예. 남부의 그 주가 아직도 조작. 제대로 해명이 안 됐어요. 이거. 주가 조작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박수종하고 김형준이라고 네. 그 박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부 금조위에서 금융조사 특수단에서 그쪽에 있으면서 주가 조작한 사람들을 봐준 사건이에요. 검사가 검사가 음. 박수종은 이미 검사를 그만두고 바깥에 나갔고 김형준인가 그 네. 양반이 아. 금조위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에요. 했던 일. 근데 음. 그때 엄청나게 그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바로 그분이 아니 맞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받은 전직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그분이 주진우 의원이요. 라고 알려져 야, 근데 있습니다. 주진우 라고 알려져 의원은 있고. 진짜 재밌는 게 이번에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막 여러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격을 주진우한테 딱 대입시키면 딱 그 건이 있어 또. 네. 그 주진우가 2023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거든요. 네. 그때 조모상을 치렀어요. 아, 네, 네. 조모상. 네. 근데 그때 조이금 신고 안 했어. 똑같. 근데 지금 근데 자기가 이번에- 조이금 원래 아니, 신고 안 해. 김민- 아니 지금 다른 게 있어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내 건인가 경조사 얘기할 때는 김민석 의원은 공직을 안 맡았을 때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공직자였잖아. 근데 주진우는 공직자였어요. 재산 누락시켰다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해야 되는 거고 예. 김민석 지금 후보는 안 해도 되는 때였다고. 아 그러니까 차이가 나 오히려. 네.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위원 난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거는 자백인가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왜 특검하냐라고 반대 토론할 때 저 국회에서 앉아서 본회의장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왜 그 세계 특검 있잖아요. 우리. 네. 세계 특검 이거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대 토론했단 말이에요. 왜 특검을 하냐? 여당이 특검하는 거 처음 봤다. 맞아요. 여당이면 검찰을 잘 써서 굳이. 수사를 하면 네, 되지. 맞아요. 그 왜 자백이야. 특검하냐? 네. 저자는 뭔가 네. 지금까지 자기들은 아, 그랬었죠. 검찰을 활용해서 정적이나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면 사용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건가? 그러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진우 비서관의 그 정관 변호사와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그걸 주진우
바로 잡아야 된다. 정정보도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아니, 대법원이 그래서 주진우 의원 지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당시 법률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에서 뭐 이것저것 막 했잖아요. 그 개인이 써야 될 돈을 대통령실에서 썼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네. 김건희 특검에서는 최소한 제가 보기엔 참고인이고 네. 최혜병 특검에서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피의자. 될 가능성이 커요. 피고인 가야지 피고인. 아니 그 이제 기소하면 그래서 네. 저분이 저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나중에 이제 수사 들어오면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안 먹힙니다. 빌드업이지. 네. 그러니까 안 검사 먹혀요. 출신들은 다 그런데 능한 것 같아요. 네, 안 먹혀요. 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 주진우는 다 그 사람은 맞지도 틀렸어. 않고 다 틀렸어. 맞아요. 주진우는 끝까지 잡습니다. 우리는. 네. 네. 자 그리고 검찰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또 짚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요일에 짚었는데 많은 곳에서 이게 짚지 않길래 한 번 더 짚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인수위에 해당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중단을 시켰어요. 와, 왜 중단시켰나 봤더니 보고하러 온 검찰 중에 한 사람이 네. 과거에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러 왔던 사람이었어. 네. 이거는 완전히 진짜 우롱하는 거거든요. 예. 다름 아닌 호승진이. 호승진이. 호승진.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네, 호승진. 다시 한번 이자가 민주당 압수수색했던 장면을 봐야 됩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는 지금 대장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범은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에 대한 압수색이 아닙니다. 당사랑 전혀 무관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저는 똑같은 또 사건을 하면서 문제가 문제 있는 것들을 아는데 왜 이제는 다시 정치검찰이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야, 이런 자를 업무 보고할 때, 야, 호승진이, 너가 가. 라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나 진짜 너무 열받거든, 지금도 말하면서도. 그 많은 검사 중에 이거는 민주당 진짜 화내야 됩니다, 이거는. 화냈어요. 거기다 문제는 뭐 보고하러 온 사람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연구와 분석, 그걸 네.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너무 황당한 거죠. 황당하지. 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우리 길 간다는 얘기거든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네. 거죠. 아니 네. 그리고 그것도 무슨 뜬금없는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몇 년에 걸쳐서 사실 맞아요. 그보다 더 전부터서 네.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보고 수사 기소 분리.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리도 엄청 쌓여 있고 맞아요. 반대하려면 반대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찬성하려면 양쪽 다 가지고 있어요. 캐비넷이 꽉꽉 차 있을 거예요 자료들이. 아, 이거 개기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뭉둥이로 때리고 이거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얘네들 진짜 난 정말 미칠 것 같네. 이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들. 그 오면 보고하러 오면 자 수사 기소 대통령 공약에 따라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될 경우에 국가수사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인력 조정은 이렇게 하는 방안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 하는 자리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네. 자리예요. 근데 뭐 뜬금없이 별 이상한 자료 갖고 와고 그렇게 30분 만에 호통 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자들이 이제 개기면 아유 야 어차피 5년만 개기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열도 틈만 나면 중앙지검 얘기를 해요. 중앙지검에서 뭘 해야 되고 중앙지검에서 뭘 해야 되고 다 중앙지검으로 사건 몰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서부지법 그 사태 때도 걔네들이 전부 다 중앙지법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부지법에서 관할권 위반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 중앙지법에 꿀단지를 심어놨나 봐. 중앙지검에. 과거에 저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나서 검찰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자, 수사 범위가 줄었으니 수사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거 어떻게 네. 할 거냐. 인력 조정안을 갖고 와라. 네. 안 갖고 왔어. 와. 한참 있다가 갖고 온 게 오히려 약간 더 늘리는 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와. 검찰 인력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 되고 국민과 약속이 됐다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제 갈 길 간다 이 인식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대통령도 다 그렇게 무시한다면은 그나마 내 100번 양보해서 인정이라도 하겠어.
윤석열한테는 완전히 진짜. 꼼짝을 못했잖아. 뭐 이프로스가 항상 조용했죠. 이프로스라고 검사들끼리 내부 커뮤니티 있단 말이죠. 그꼭저 문재인 정부나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이렇게 여기에 반발하는 소식은 바깥으로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소식이 없어 이프로스에. 윤석열이 그랬을 때 뭐 한마디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니 지금도 그렇게 뭐 퇴짜 맞고 돌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시키냐는 식으로 맞아요. 황당한 지금 반박을 내놨잖아요. 그 답안을 왜 우리에게 내라고 하면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추진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전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기강 잡는 정도다. 넘어갈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넘어가실 일 아니죠, 박 아니 의원님? 아니에요. 아니, 법안 기- 빨리 바꿔야죠. 기강을 잡는 거는 야 목표가 같은데 니네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라는 건 기강을 잡는 거고요. 이건 지금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대통령의 행정권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전혀 그거를 전제로 얘기하지 않고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호통 국민 오늘 조선일보는 국민 호통위원회, 국정호통위원회, 많은 국정 갑질위원회? 보수 언론이 완장놀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들과 약속한 거예요. 공약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 주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대통령이 네. 됨으로써 이건 국민과 약속이 된 건데. 네. 뭐 짜증나는 뉴스 가운데 그나마 조금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고법에서 네. 송영길 아, 대표 보석. 보석을 또 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매불쇼에서 매불쇼에서 함께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또 새시대 이야기 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네. 박주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JYP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 새시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다 끝났는데 불러. 이제 시작이에요. 예, 예, 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 시대의 새 인물이 아니네. 네, 오래된 헌인물 박진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근데 3시 때 속보가 하나 있네요.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게. 뭐예요? 김용현 구속심사 어떻게 됐어? 25일 10시에 한답니다. 연기됐어요. 연기됐어. 아. 왜 연기? 25일 10시로 해서 연기 아직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데? 26일까지니까 25일 10시 그날 구속심 돼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김용현이가 보석금 안 받아주는 거죠. 안 받아주죠?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취임 720일 만에 억지로 만났죠. 그런데 억지로 만났잖아.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요일에 쉬지 않고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윤석열이는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관저의 모습도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짧게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먼저. 네. 어쨌든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6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또 요구도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려면 원내교섭단체만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나토 회의 참석 문제도 아직은 확정을 못했는데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도 따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고개 숙인 겁니다. 음. 그리고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보이죠. 네. 네. 그런데 저 자리에 있었던 진짜 아이고. 젊은 구태 정치인 김용태가 아, 네. 아유. 한다는 말이 퇴임하고 재판 받으셔야죠. 와 진짜 맞아. 아니 그게 진짜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유.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완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진짜. JYP 요새 왜 잘 참으세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거 잔치집에 와서 재 뿌리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호의로 손님을 모셔가지고 네.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저는 악담을 퍼부은 거죠. 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보다 보니까 이준석을 닮아가고 있고 맞아. 뭐 이런 진짜. 느낌이 그렇게 심한 예, 아니 근데 들었고요. 맞아 진짜. 네. 그리고 사실 이건 이전보다 또 못한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재판 문제는 사법부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아. 정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뭘 잘 모르셨던 게 이 원래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G7 출국하기 전에 그 여야 여야 지도부를 좀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비서실에다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쯤 만나실 겁니까 하고 저도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아우 국정 현안이 너무 많아서 7월 초쯤 되지 않을까요? 하고 저는 답신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언제 가야 되냐 뭐 혁신당의 이런. 원내대표인가요? 아니죠, 원내 수석부 대표. 아. 그러니까 그런 협상을 이제 담당하는 자리에 있어요. 네.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22일 날 봅시다. 네. 뭐 준비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며칠 날 만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아무래도 7월 초쯤 하니까 22일 날 봅시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예, 예.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고 그건 맞습니다. 빠르게 이게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네. 큰 이야기들을 좀 하시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재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송원석 송원석 새 원내대표도 준비됐어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요. 그거 보세요. 이게 아니 할 말이냐? 진짜 송원석 원내대표 이 진짜 할 말인지 진짜 화가 너무 나는데 윤석열이가 0.73% 포인트 차로 이겼던 거 아니야? 네. 네. 그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송원석이 이번에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함께 보시죠.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그 고언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 부분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폭주하고 윤석열이가 국회 무시할 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윤석열이 국회를 무시하다 못해 총 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송원석 의원 뭐했어? 체포하러 간다니까 한남동 사자 앞에 모여가지고 경찰들 막고 서 있었던 양반 아닙니까? 국회 무시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 본인이? 그러게. 총 들고 국회 쳐들어온 윤석열한테 가서 뭐라고 하라고요? 참 쉽지 않다 진짜 진짜. 염치라는 건 아예 없나 봐요. 쉽지 않아. 살기 편하겠다 저렇게 살면.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도 않았고 변할 생각도 없다. 뭐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국민의힘 좀 탐문을 해보니까 네. 국민의힘이 과거에 한 3가지 정도 부류가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보수적인 정당 활동가,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관료들, 그 다음에 토호들 이게 크게 3부류예요. 근데 요즘 거의 관료들이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답니다. 이 송원석도 관료, 추경호도 관료, 권영세도 관료, 권성동도 관료, 주진우도 관료. 알고 보면 다 관료인 거예요. 윤석열도 사실 관료였고. 예, 그런 식으로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 재밌는 게요. 이 관료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야당을 하더라도 뒤에서 민원 청탁 이런 걸 처리를 잘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익 집단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요거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이 공직자들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공직자들의 쓸데없는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좀 힘이 빠질 수 있겠군요. 당연하죠. 네. 아니 부정부패로 먹고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잘 살 수 있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부정부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야당들도 관료 출신들은 보면은 국회라든가 이런 걸 잘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교묘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스트 역할을 하겠다. 로비스트로 먹고 살겠다. 알겠습니다.